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며 화려한 불빛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보석 상자를 쏟아놓은 듯 했지만 서유진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빛의 잔상으로만 남았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몇 시간 전 친구 미나와의 통화에 쏠려 있었다. 제발 유진아, 이번 한 번만. 애원하는 목소리,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대리 소개팅. 29의 나이에 이런 유치한 역할극에 동원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친구가 건네준 레스토랑 이름과 시간만을 기억한 채였다. 유진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손에 쥔 작은 클러치백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밤 그녀는 서유진이 아니라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필라테스 강사 김미나여야 했다.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자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고급스러운 음식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조명이었지만 각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핀 조명이 마치 연극 무대처럼 각각의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로 향하는 동안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사람들의 표정, 미세한 손짓, 테이블 위에 놓인 소지품들. 수년간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며 생긴 직업병이었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는 것. 하지만 오늘 밤 필요한 것은 그런 분석력이 아니라 그저 상냥하고 어색하지 않은 미소뿐이었다. 약속된 자리에 한 남자가 먼저 와 앉아 있었다. 멀리서 봐도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실루엣이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조차 타인을 압도하는 듯한 묵직한 존재감이 흘러나왔다. 유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미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미나입니다. 유진이 입을 열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잡지나 뉴스에서 스치듯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테크 기업 시너지 그룹의 최연소 CEO 강지훈. 그의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강지훈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무심함이 사람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강지훈입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을 듯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 의자에 앉으며 속으로 미나를 100번쯤 원망했다. 이런 엄청난 인물을 상대로 1시간 이상 연기를 해야 한다니 시작부터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나온 것임을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유진 역시 대화를 이끌어갈 마음이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미나 대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숨막히는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고문이었다. 결국 유진은 미나가 알려준 대로 밝고 가벼운 주제를 꺼내기로 마음먹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날에는 야외에서 운동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한 대로 낭랑했지만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강지훈은 포크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물었다. 고작 그게 할 말의 전부인가? 그의 무언의 질문에 유진은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미나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강 대표님처럼 바쁘신 분들은 그런 여유를 즐기기 어려우시겠지요. 1분 1초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니까요. 미묘한 도발이 섞인 말이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유진에게서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시간의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1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김민아 씨는 운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는 김민아 씨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마치 그녀의 정체를 시험하려는 듯이. 유진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투자의 개념을 너무 좁게 보시는군요, 대표님.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명료함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반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가 아닐까요? 그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지루함과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며 유진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논리는 지나치게 정연했고 사용하는 단어 또한 예리했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화제를 바꿨다. 최근 시너지그룹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시장의 건전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내부적인 리스크의 신호일까요?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테스트였다. 일반인이라면 대답하기 곤란한 전문적인 질문. 그는 그녀가 당황하며 화제를 돌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외부에 공개된 재무제표와 시장 보고서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의 기술, 특허 무효 소송 제기와 맞물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은 기술 유출이나 핵심 인력 이탈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조정이라고 보기엔 하락폭에 담긴 불안 심리가 너무 짙군요.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분석은 시너지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 나온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여자를 친구 대신 나온 필라테스 강사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다. 그런 관점은 상당히 인상 깊군요. 어디서 그런 분석을 접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묻어나왔다. 유진은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경제 뉴스에 조금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무지하면 대화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한 발 물러섰지만 강지훈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유진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진부한 표현을 그는 혐오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제, 사회, 철학, 심지어는 고대 역사까지. 어떤 주제를 던져도 유진은 막힘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쳐냈고 때로는 강지훈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강지훈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적인 파트너를 만난 듯 단 기묘한 쾌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재산에 아첨하거나 위축되는 사람이 아닌 오직 논리와 지성으로 자신과 동등하게 마주서는 상대를 원해왔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김민아가 아니라는 것을,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라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라는 존재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다가와 강지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강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할아버지 강건호 회장이 예고 없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아마도 그가 맞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감시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는 탈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 고정된 채 지배인에게 말했다. 5분 뒤에 가겠다고 전해드려. 그리고는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아직 우리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강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한 턱선을 비추었다. 침묵이 흐르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민아 씨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통찰력, 그것들은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마치 법정의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듯 날카롭고 직접적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직설적인 공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군요, 대표님. 세상에는 대표님의 편견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유진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그의 질문을 부드럽게 받아 넘겼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시간이 서로에게 유익했는가 하는 점 아닐까요? 그녀의 대답은 현명했지만 강지훈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유익했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둘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업가로서의 집요함과 한 남자로서의 강한 소유욕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예고 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가 다시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민에게서 온 문자였다. 끝났어? 어땠어? 유진은 그것을 핑계 삼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늦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회장님도 기다리실 테고요.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의 날카로운 눈빛을 계속 마주하고 있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강지훈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빠른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겨우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다 나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와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또 다른 질문. 그 남자, 강지훈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편 레스토랑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유진이 앉았던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마시던 와인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비서를 호출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 정보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알아볼 사람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름은 김민아.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 하지만 그건 아마 가짜일 거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었던 여자다. 그녀의 진짜 신원,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 전화를 끊은 그는 유진이 떠나간 문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이 누구든 반드시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날 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번의 대리 데이트는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사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시너지그룹의 CEO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밤새 정보팀이 작성한 두툼한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서유진,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보고서는 그녀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광장에서 최연소 파트너 승진을 앞둔 전설적인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기업 인수합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성건설 적대적 M&A 사건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홀연히 업계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은 변두리의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와 너무도 다른 현재. 강지훈은 그 간극에서 오히려 더 강한 흥미를 느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뛰어난 여자를 스스로 그림자 속에 가두게 만들었을까? 그가 서유진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언론사의 메인 화면에 시너지그룹에 대한 폭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단독, 시너지그룹, 스타트업 핵심, AI 기술 탈취 의혹, 혁신의 배신인가. 기사는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작성되었다. 내부 고발자의 익명 인터뷰,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스타트업 대표의 눈물 어린 사진까지. 여론을 시너지그룹의 최악의 방향으로 돌리기에 충분한 구성이었다. 그 기사가 터져 나온 지 불과 30분 만에 시너지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법무팀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적인 명예훼손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라는 원론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 그때 기획조정실장인 최태석 이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고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표님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결국 이런 무리수를 낳은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큽니다. 그의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교묘하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강지훈에게 돌리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최태석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논란이 아니었다. 자신의 리더십을 흔들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잘 짜인 한편의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연출가는 아마도 지금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고 있는 최태석일 확률이 높았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모두가 떠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법무팀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외부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인정하는 꼴이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서유진. 어젯밤 예리한 통찰력으로 시너지그룹의 비재무적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보던 그녀의 모습. 그녀라면 이 사건의 본질, 즉 법률적 문제 뒤에 숨겨진 더러운 정치적 의도를 간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정체 모를 여자를 그룹에 명운이 걸린 사건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직감이 계속해서 속삭였다. 지금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그녀, 서유진이라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강지훈은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서유진의 사무실이 있는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시너지그룹의 초고층 빌딩과는 모든 것이 대조적인 곳이었다. 진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2층 사무실의 문을 열자 좁은 공간에 서류 더미가 가득했다. 서유진은 평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신비롭고 지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평범하지만 단단한 생활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강지훈을 보고 놀라 굳어버렸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통화를 마친 그녀의 눈빛은 당신이 왜 여기에? 라고 묻고 있었다. 강지훈의 등장은 그녀가 애써 지켜온 평온한 일상에 갑자기 떨어진 거대한 돌멩이와도 같았다. 어떻게 이곳을... 서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유진 변호사, 광장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후보, 기업 위기관리의 스페셜리스트. 제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김민아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서유진은 그의 입에서 자신의 과거가 흘러나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보다 잊고 싶었던 과거를 이 남자 앞에서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내려놓았다. 시너지그룹의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대외비 보고서였다. 이 기사 단순한 허위 보도가 아닙니다. 저를 끌어내리려는 내부의 적이 계획한 치밀한 공격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시너지그룹의 비공식 법률 고문이 되어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것. 성공한다면 업계가 평생 보장할 만한 보수와 명예를, 실패한다면 자신 또한 이 거대한 음모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다. 서유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런 작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대표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경쟁과 배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 그것이 그녀가 3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사소한 계약서 검토나 하면서 당신의 그 뛰어난 두뇌를 썩히는 것이? 서유진 변호사, 당신은 지금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녀 자신조차 외면하려 했던 상처를 그는 정확히 찔렀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능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죠. 강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설득력을 띠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제 회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잘 짜인 지독하게 어려운 퍼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퍼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당신을 지목한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유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흔들었다. 퍼즐. 그녀는 언제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승패나 보상보다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지적인 탐험 자체를 즐겼다.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서유진의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내려놓았다. 오늘 자정까지 연락 주십시오. 당신이 내 손을 잡는다면 시너지 그룹의 모든 정보와 자원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대외비 파일과 강지훈의 명함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요했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승부사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정이 되기 1분 전, 서유진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강지훈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나 강지훈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 모든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 차분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채 입을 열었다. 서유진입니다. 대표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언은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저는 대표님께만 직접 보고할 것이며 그 어떤 내부적인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소. 내일 9시 내 집무실에서 봅시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3년간 애써 지켜온 고요한 밤이 이제 끝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유진은 시너지그룹 본사 빌딩의 로비에 섰다.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그룹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쉴 새 없이 상영되고 있었고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구두 소리를 차갑게 반사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이고 위압적이었다. 강지훈의 비서 안내를 받아 도착한 CEO 직속 임시 전략실은 그녀만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텅 빈 책상과 최신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컴퓨터. 그녀의 낡은 사무실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곧이어 강지훈은 그녀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외부에서 영입된 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소개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법무팀 직원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특히 법무팀장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부 컨설턴트라니요. 저희 법무팀만으로도 충분한 사안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비용과 보안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의 말에는 그녀가 강지훈의 낙하산이라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텃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적들의 성격을 빠르게 파악했다. 법무팀이 건넨 자료는 예상대로 핵심이 빠진 껍데기뿐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무의미한 데이터에 나열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 자료들을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들에게서 답을 찾을 생각이 없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최태석 이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이 데려온 여자
서유진. 그는 그녀의 이력을 보고받고 잠시 놀랐지만 곧 오만하게 웃어넘겼다. 아무리 날고 기던 천재라도 3년의 공백은 무시 못하지. 그는 그녀를 강지훈의 불안 심리가 만들어낸 마지막 발악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본성적으로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재무팀과 법무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에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모든 움직임을 보고해.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엉뚱한 정보들을 조금씩 흘려. 얼마나 영리한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유진은 내부의 비협조적인 분위기와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을 즉시 감지했다.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요청한 자료는 기술 유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었다. 최근 3개월간 시너지그룹의 주식 공매도 거래 내역, 문제를 제기한 스타트업 테크하이브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요 주주 명단, 그리고 시너지 AI 연구팀의 최근 1년간 출입 기록 및 사내 메신저 로그. 그녀의 접근 방식은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보는 것이었다. 사건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와 자금의 흐름,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 그녀를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로 만들었던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최태석의 지시를 받은 내부자들은 유진의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가 요청한 주식거래 데이터 서버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접근이 차단되었고 복구에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통보가 돌아왔다. 테크하이브의 주주 명단 자료에서는 가장 의심스러운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정보가 교묘하게 누락되었다. 심지어 AI 연구팀의 핵심 개발자 한 명은 가족의 병환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무기한 휴가를 떠나버렸다. 모든 것이 마치 우연히 발생한 불운처럼 보였지만 유진은 그 모든 우연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방향, 즉 의도적인 방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유진을 너무 얕보았다.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그녀는 IT 부서에 서버 복구를 기다리는 대신 재난 복구 시스템에 백업된 지난주 미러링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방해 세력은 실시간 서버를 막는 데만 급급했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누락된 주주 명단에 대해서는 국제기업 신용평가기관에 근무하는 과거 인맥을 통해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휴가를 떠난 개발자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 SNS와 주변인 탐문을 통해 아픈 가족이 최근 해외 호화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찾아냈다. 그녀는 적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자체를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들고 강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거대한 사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사건은 기술 유출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너지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적대적 M&A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세력의 사전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그룹 내부에 있으며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버 다운, 자료 누락, 핵심 인력의 잠적이라는 각각의 점들을 선으로 이었고 그 선들이 가리키는 거대한 음모의 윤곽을 제시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막연한 의심을 그녀는 단 며칠 만에 논리적인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보고를 마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의 그림자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들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굳건한 연대감의 침묵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최태석은 자신의 부하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유진이 자신이 설치한 모든 장애물을 우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성가신 상대임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던 적의 그림자는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고, 최태석은 이 위험한 변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조용한 시험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시너지 그룹에서의 날들이 이어지면서 강지훈의 집무실은 서유진과 그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 워룸 범터가 되어갔다. 해가 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 거대한 빌딩에 정막이 내리면 두 사람의 진짜 업무가 시작되었다. 사무실의 거대한 스마트보드 위에는 복잡한 관계도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용의자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가설을 세우고 반박하고 새로운 경로를 찾아 나갔다. 지적인 스파링이 계속될수록 그들은 서로의 사고방식에 깊이 동기화되었다. 유진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의 조각을 지훈이 완성된 통찰력으로 받아쳤고, 지훈이 놓친 사소한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유진의 예리한 눈이 포착해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늦은 밤 집중력 저하로 유진이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를 때면 지훈은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작은 배려가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보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셨지. 과정의 어려움이나 보이지 않는 노력 같은 건 그분께 중요하지 않았어. 그건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는 그의 속내였다. 최고 경영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고독과 압박감. 유진은 그의 말에 어떤 조언이나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유진은 차가운 전략가 강지훈이 아닌 상처받기 쉬운 인간 강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그에 대한 마지막 경계심이 허물어졌다. 신뢰라는 씨앗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페이퍼 컴퍼니 베리타스 홀딩스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쏟아부었다. 최태석과 연결된 희미한 고리.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지식을 동원하여 조세 피난처에 겹겹이 숨겨진 소유 구조를 하나씩 벗겨나갔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지독하게 고되고 외로운 작업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던 새벽,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흔적을 찾아냈다. 베리타스 홀딩스의 서버 내에 위장 파일 형태로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디지털 장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진은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장부의 일부를 복호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장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수년간 시너지 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베리타스 홀딩스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최태석을 비롯한 그룹 내 핵심 임원들의 차명 계좌로 분배된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그룹 전체를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세포의 실체였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시너지 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정보를 손에 쥔 자신은 최태석에게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은 이토록 위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낮게 속삭였다. 저예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사무실은 위험합니다. 제가 보내는 주소로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극도의 긴장감을 감지한 강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30분 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을 열어 그에게 복호화된 장부를 보여주었다. 화면을 응시하는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서서히 굳어갔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가던 유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을 감지했다. 백미러를 통해 확인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몇 번의 신호가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감시망이 이미 자신에게까지 뻗쳤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유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부러 복잡한 시내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코너링 끝에 그녀는 간신히 추적을 따돌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린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처음으로 현실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이다. 그녀가 쫓기고 있다는 것은 강지훈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녀가 막 현관문 잠금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강지훈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늦은 시간인데 보고할 게 남아서. 그리고 무사히 들어갔는지 확인도 할 겸. 그의 변명은 어설펐다. 그는 명백히 그녀를 걱정해서 온 것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직업적인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염려를 읽었고 지훈은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함께 파헤친 위험한 진실이 묵직하게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졌다.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전면전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부터는 더 위험해질 거요. 혼자 두지 않겠소.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한 남자의 굳은 맹세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신뢰의 씨앗은 이제 위험한 진실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서로를 지키려는 굳건한 연대감이라는 줄기를 뻗어 올리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유진의 존재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임을 깨달은 최태석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방어 대신 모든 것을 건 공격을 선택했다.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상대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권력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의 충실한 신복들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불러 모았다.
강지훈이 데려온 그 여자 서유진을 처리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물리적인 방법은 하수들이나 쓰는 짓이다. 우리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뢰와 명분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를 시너지 그룹의 정보를 빼돌린 산업 스파이로 만들 거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서유진뿐만 아니라 그녀를 신임한 강지훈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최태석의 계획은 지독할 정도로 정교했다. 그의 해커팀은 유진이 사용하는 임시 계정을 해킹하여 경쟁사인 넥스트 이노베이션 측과 연결된 유령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된 기밀 파일을 전송한 것처럼 흔적을 조작했다. 또한 해외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액의 돈을 송금한 뒤 그 돈이 다시 유진과 관련된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완벽한 자금 세탁 기록을 만들어냈다. 모든 증거는 법의학적 분석으로도 흠을 찾기 어려울 만큼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그들은 유진이라는 단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거짓의 성을 쌓아 올렸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이사진 앞에서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며칠 뒤 최태석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지훈에게는 알리지 않은 기습적인 소집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사회에 참석한 강지훈과 서유진은 회의실의 싸늘한 공기에 당황했다. 최태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그룹 내부에 자라나고 있는 심각한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서유진의 사진이 크게 떠올랐다. 이어서 그녀가 경쟁사와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내역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최태석은 능숙한 연기자처럼 모든 증거들을 극적으로 엮어 서유진을 회사의 위기를 이용해 기밀을 빼돌린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몰아갔다. 이 사진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모든 공격의 화살이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해명해 보시오. 당신 정체가 대체 뭐야? 고함과 질책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유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임을 알았지만 반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하려 해도 이 사진의 귀에는 궁지에 몰린 범인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외부인인 그녀에게 쌓여있던 불신과 질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유진은 싸늘한 시선들의 감옥에 갇힌 채 점차 할 말을 잃어갔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였고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에 유진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강지훈은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최태석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연관된 원로 이사들까지 나서서 그를 압박했다. 강 대표,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하시오. 더 이상 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해서는 안 돼. 그는 바보가 되거나 공범이 되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몇 주간 쌓아온 그녀에 대한 신뢰와 눈앞에 펼쳐진 차가운 사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진은 그 순간 세상에 정말로 혼자 남겨진 기분을 느꼈다. 결국 이사회는 강지훈에게 모든 처리를 위임하는 조건으로 정회되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회의실에 강지훈과 서유진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대표님은 저들을 믿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조작된 증거 파일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유진에게 1000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그들의 연대감에 신뢰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최태석의 함정은 외부가 아닌 바로 그들의 관계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내면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훈련받았다. 사람의 감정이나 직감보다는 눈에 보이는 팩트를 신뢰했다. 최태석은 바로 그의 그런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냉정하게 울렸다. 저 계좌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메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신뢰의 질문이 아닌 용의자를 신문하는 취조에 가까웠다. 그는 이성을 가장하여 이 엄청난 압박 아래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유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의심에 찬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에 서유진의 마지막 희망과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결국 이 남자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지난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었던 대가가 이것인가? 그녀의 강인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부서져 내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대신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표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셔야만 한다면 이미 답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이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소용돌이에서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떠나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는 것. 서유진의 손이 차가운 문손잡이에 막 닿으려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그녀를 붙잡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이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이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지훈이 책상 위에 있던 그녀의 모든 것을 올가매던 그 조작된 증거 파일을 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나는 저 쓰레기 같은 서류가 아니라 내 눈앞에 당신을 믿기로 했소.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유진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배신감과 절망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결국 증거가 아닌 사람을, 논리가 아닌 신뢰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냉정함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수비하지 않소. 공격할 거요. 그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우선 최태석의 감시망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보안 펜트하우스로 그녀의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새로운 비밀 작전 기지가 될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강지훈은 이사회에 서유진 컨설턴트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잠잠해졌고 최태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적을 속이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한 진짜 방역이 시작될 참이었다. 그들의 군대는 작고 은밀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자신의 가문을 모셔온 충직한 김비서를 가장 먼저 포섭했다. 김비서는 그룹 내부의 정보망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괄하며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터였다.
다음으로 그는 그룹 보안팀 내에서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젊은 천재 박주임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박주임은 강지훈이 개인적으로 발탁한 인재로 그의 실력과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했다. 그녀는 은퇴한 금융범죄 수사팀장 출신의 멘토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고 그의 도움으로 최태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전문가를 소개받았다. 그렇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수의 정예팀이 펜트하우스에 모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태석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과 컴퓨터들로 가득 찬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들은 최태석이 던진 함정을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라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이 저지른 단 하나의 실수를 찾아내야 해요. 그녀의 방역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박주임이 조작된 이메일의 발신지를 역추적하고 위조된 금융기록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분석하여 조작의 주체와 경로를 밝혀낸다. 둘째, 유진과 금융분석 전문가는 그녀가 이전에 확보했던 진짜 장부를 기반으로 최태석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시각화하고 그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드러낼 결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 방어가 아닌 적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빛의 세계에서는 최태석이 기세등등하게 날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다.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며 강지훈에 대한 불신임을 조장했고 마침내 일주일 뒤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시계는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펜트하우스의 밤은 잠들지 못했다. 모두가 초조함과 싸우며 각자의 임무에 매달렸다. 한 번은 박주임이 최태석 측의 역해킹 시도를 간신히 막아내면서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이 계속되던 어느 새벽, 유진과 지훈만이 상황실에 남아있었다. 다른 팀원들은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간 뒤였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은 커피잔을 든 채 복잡한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는 유진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고맙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버텨줘서, 그리고 나를 믿어줘서. 유진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그를 마주보았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먼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도망쳤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깊은 감정의 교류가 흘렀다. 지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것은 위로이자 격려이며 마지막 결전 앞에서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이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박주임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깼다.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는 조작된 이메일을 발송한 해외 서버의 방화벽을 뚫고 내부 접속 로그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로그에는 모든 명령을 내린 IP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IP 주소는 바로 최태석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의 개인 컴퓨터였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바로 그들이 찾던 스모킹 건이었다. 이어서 금융분석팀에서도 최태석의 비자금이 주주총회 직전 의결권을 가진 주요 주주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해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팀원들이 스크린 앞에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결연한 눈빛으로 팀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어둠 속에서의 기나긴 기다림과 방역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빛의 세계로 나아가 거짓의 제왕을 심판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시너지 그룹의 컨벤션 홀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불안과 기대로 술렁이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홀 안을 채우고 있었다. 단상에 선 최태석은 마치 회사를 구할 구원자처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교묘한 화술로 현재의 위기가 모두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경영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던 서유진의 산업 스파이 혐의를 다시 한번 거론하며 강지훈의 인사 실패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리더에게 더 이상 우리 시너지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의 선동에 동조하는 주주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의장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막 시작하려는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컨벤션 홀의 정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직무 정지된 비공식 컨설턴트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를 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당당한 모습의 변호사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호라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태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당장 끌어내. 그가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시만요, 의장님. 서유진 변호사는 현재 우리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강지훈의 허락해 서유진은 연단에 섰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고 강렬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시너지 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 모두는 거대한 거짓에 속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추악한 거짓의 민낯과 함께 감춰져 있던 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과 동시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이어졌다. 가짜 이메일을 발송한 해외 서버의 IP 주소, 그리고 그 서버에 접속한 최종 명령권자가 바로 최태석의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거짓의 성에 첫 번째 균열을 낸 유진은 멈추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최태석이 수년간 운영해온 비자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시너지 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최태석과 그의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 천문학적인 액수와 날짜,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룹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한 임원들의 명단이 화면에 뜰 때마다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태석이 바로 이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횡령한 돈으로 차명 주식을 매입하고 주요 주주들을 매수한 증거를 공개한 것이다. 그녀는 돈이 오고 간 은행 거래 내역과 함께 돈을 받은 주주 몇 명의 얼굴을 화면에 띄웠다. 컨벤션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부인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최태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과 객석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괴성을 지르며 연단을 향해 돌진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중단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이 유진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경호원들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강지훈은 무너져 내리는 최태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끝났어, 최태석.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를, 그리고 이 사람을 너무 얕봤어. 모든 것을 잃은 최태석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와 그의 공범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멈추지 않았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뒤 강지훈은 무대 위에 서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이자 안도의 한숨이었으며 목숨을 건 싸움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의 확인이었다. 거짓의 제국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뒤 시너지 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최태석과 그의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패 스캔들은 막을 내렸다. 언론은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젊은 CEO 강지훈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그룹 내부에 깊이 박혀있던 부패의 뿌리를 도려냈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약속하며 주주와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고요한 아침처럼. 그 격동의 중심에 있었던 서유진은 이 모든 소란이 끝나자 홀연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강지훈이 제안한 그룹의 법무총괄 책임자 자리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성공 보수를 그녀는 미소와 함께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변두리의 작은 법률 사무소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평온함을 되찾은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이혼 서류를 검토하고 사소한 임대차 계약 분쟁을 상담하는 일상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치열한 두뇌 싸움의 희열, 거대한 악에 맞서 진실을 지켜냈던 사명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를 믿고 함께 싸웠던 그 뜨거웠던 기억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뒤에 숨어 지내는 나약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친구 미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미나는 유진을 보자마자 거의 울먹이며 사과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그런 끔찍한 일에 휘말리고. 유진은 그런 미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사과하지 마, 미나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난 너한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네 덕분에 난 지난 3년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으니까. 그 대리 소개팅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끌어내준 운명의 손길이기도 했다. 한편 강지우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 유진이 떠나간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는 늦은 밤 불 꺼진 자신의 집무실과 펜트하우스의 작전 상황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공간에 그녀의 흔적이, 그녀의 치열했던 열정이 남아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은 단지 회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녀와 함께했기에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위기 속에서 싹튼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지우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레스토랑에 그 참가 자리를 예약했다. 그리고는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펜을 들어 짧은 메모를 썼다. 우리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군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는 그 메모를 정중한 카드에 담아 그녀에게 보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운명의 말을 거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유진은 그 카드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이내 맑게 웃었다. 이번에는 친구를 위한 대역이 아니었다. 온전한 서유진, 자기 자신으로서의 발걸음이었다. 약속된 시간, 유진은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강지훈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자리, 같은 풍경. 하지만 두 사람을 감싸는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어색한 탐색전도, 날카로운 긴장감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는 깊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서유진 씨.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부르듯 천천히 불렀다. 나는 오늘 시너지그룹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남자 강지훈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아닌 그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로서 그녀가 필요하다고.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곁에서 함께 빛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유진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강지훈 씨의 곁이라면 기꺼이. 그녀의 대답은 수락이자 약속이었다. 단순히 그의 연인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때로는 그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때로는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의 옆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친구 대신 나갔던 한 번의 데이트. 그 황당했던 시작은 결국 두 사람을 운명이라는 종착역으로 이끌었다. 위기의 불길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믿어주며 마침내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